이민수의 경제 토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투자의 아이디어 찾아봅니다. 장이 뭐 계속 어려우니까 네. 이것저것 매크로도 그렇고 기업 실적도 그렇고 대외 변수도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방어주 성격 혹은 이제 뭐 트럼프를 비껴난 정책을 비껴난 쪽으로 가자. 그게 뭐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도 있고 그죠? 뭐 네. 엔터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데 소비재를 주목해서 보자. 네. 좀 비껴나가는 네. 측면이죠. 약간 통신주 사는 느낌. 네. 약간 경기 방어긴 쪽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보이고 있는 쪽들. 그렇죠. 또 통신주보다야 통신주는 뭐 그야말로 내수고 네. 그렇죠. 제한적인데 또 약간 규제 산업이기도 하잖아요. 통신주는 그렇죠. 될만하면 뭐 이거 저거 못하게 하는데 그렇게 보면 뭐 소비재 쪽이야 내수 시장도 있고 최근 또 수출도 많이 하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수출 모멘텀이 있는 내수, 수출 모멘텀이 있는 소비주를 보자. 라는 네. 쪽들이 가장 중요한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가장 먼저 라면입니다. 라면이요. 라면이요. 네, 네. 예. 일단 라면 하게 되면 삼양식품이 가장 많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틀 전에 기업 IR을 했었는데 뉘앙스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삼양식품을 보면서 많이 잘 나가는 거 알고 있고, 근데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매운 거 불닭이라는 브랜드로 이걸 가지고 그거 한번 잠깐 유행했다가 지나갈 거 아니냐. 저희 매운 걸 잘 못 먹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입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혹시 인도 여행하신 분이나 네. 동남아 좀 여행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냥 뭐 호텔이나 이런 데서 현지화가 아닌 그냥 관광객 입맛에 맞춘 거 빼고 네. 말레이시아도 그렇고요. 예.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일반 음식들 맵습니다. 그냥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것들 먹게 되면은 네. 엄청 맵습니다. 그게 덥다 보니까 약간 그런 자극적인 음식이 발달한 것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먹힌다. 먹히는 거죠. 네. 불닭볶음면 같은 게. 네, 예. 그게 우리 자연스러운데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제 네. 약간 저항이 큰 데가 유럽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럽은 워낙 또 이렇게 국물 요리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지난번에서도 무슨 뭐 약간 좀 규제하고 이랬던 게 그때 스웨덴이었나 뭐 네덜란드 그렇잖아요, 그죠? 네. 또 뭐여서 위장 버린다고. 네, 그러니까. 예. 네. 근데 그런 것 같은 것도 오히려 풀리고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게 하나의 트렌드로 봤는데 이제 거기서 IR에서 나온 얘기는 그겁니다. 이게 저 불닭에서도 저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핵불닭부터 로제 네, 네. 한 대여섯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월마트나 아니면 다른 데서도 이거를 다양하게 다 집어넣고 싶은데 우리가 못 맞춘다고 합니다. 라인이 그러니까 가동을 그거에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증설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스마트 공장 밀양 2공장을 또 내년 5월 6월 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한두 달 이제 시험 가동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반기는 바로 잡히겠죠. 그런데 네.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뭘요? 증설을요? 예. 예. 해외 바이어들의 오퍼 들어온 거에 비해서는 더 해야 그들에게 눈높이에 맞출 수 있겠다. 미국에 가서 공장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양식품은? 그런데 지금 트럼프와 이제 여러 예.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건 뭐 하긴 벌써 법인은 세워놨습니다. 유럽 법인, 미국 법인은 세워놨고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바로 하게 되면 그게 이런 지금 수출 모멘텀 갖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증설을 한다. 즉 더 잘 나갈 걸, 더 많이 팔 걸 보다 보니까 증설하는 게 되겠죠.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눌렸을 때 그리고 좀 하락했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네. 보는 게 맞겠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야 뭐 지난번에 50만 원대 눌렸을 때 그죠? 많은 네. 분들이 관심 있게 봤죠. 그런 분들은 지금 한 10% 수익이 났고요. 네. 또 S&D가 또 급등하더라고요. 여기 소스 아, 만드는 데잖아요, 예. 그죠? 삼양식품의 소스 만드는 업체인데, 네. 이게 중요합니다. 예. 얘도 그러니까 어차피 소스를 만드는데 우리 캐파 늘린다 그러니까 너네도 늘려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400억대 설비 투자를 탁 들어가기 시작하죠. 음.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제조업체 쪽에서 설비 투자 들어가는 건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캐파를 늘린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그래서 와 우리 이제 우리도 같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상당히 좋은데 아쉬운 거는 시총이 1,000억 살짝 넘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중에 거래되는 것도 그렇고 단주가 너무 거래가 많이 돼서 좀 넉넉하게 나 이거 한 만주 사보겠어. 네. 못 삽니다. 네. 그게 좀 아쉬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실적 대비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회사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PR 4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변동 작다 보니까 네, 변동성이 네. 좀 그러니까요. 있겠죠. 네. 삼양식품 샀을 때의 주가 오르는 거 변동성 네. 뭐 참을만 하잖아요. 네. 근데 뭐 S&D나 우양 이런 거 그죠? 뭐 냉동김밥 소세지 한다고 올라갈 때는 뭐 하늘 모른 줄 올라가더니만 또 한번 이게 매세가 쑥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죠? 네. 쫙 빠지잖아요. 우양은 우양은 5천 원 어디서 봐야 되나? 우양 같은 경우는 대충 여기서 보자. 한 4,500원이 12,000원 같다. 지금 3,000원이에요. 그죠? 더 빠졌죠. 예. 그렇다고 뭐 갑자기 무슨 뭐 김밥이 수출이 안 됐겠어요. 소세지가 안 팔렸겠어요. 무슨 공장이 문을 닫았겠어요. 그죠? 이건 올라갈 때도 예. 이제 그런 얘기 좀 드렸거든요. 이거는 실적 안 잡힐 거다. 네. 네. 근데 그렇고 그냥 주가 올라가니까 그 봐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또 욕 많이 먹고 주가 내려오다 보니까 잠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음식료 쪽에서는 어쨌든 삼양식품 다피기. 예. 네. 다픽입니다. 네. 네. 그 라면 쪽과 함께 라면 음식료 쪽은 쪽에서는 예 다픽으로 보시면 라면 될 거고요. 쪽은 예, 예, 라면 예. 쪽은 그렇고요. 네. 네. 그다음에 소비재 쪽에서 또 볼 건 뭡니까?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동서라고 있습니다. 동서. 예. 믹스 커피. 그렇죠. 아닌가요? 그거 아닌가요? 맞죠? 예. 그러니까 제 처의 남편을 동서라고 그러죠. 아,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 동서 아니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스트 웨스트. 네. 네. 이게 왜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냐면은 믹스 커피라고 그래서 그래도 믹스 커피 우리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외에서는 잘 모릅니다. 아, 해외에서.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뭘 이렇게 뜯어가지고 뜨거우면 넣고 이렇게 슉 저으니까 이렇게 와. 그것도 꼭 예. 숟가락 조는 게 아니라 껍데기 비닐봉지. 그 그거 맛이 안 있어요. 좋아요. 그거 진짜 원래- 몸에 안 좋은 거. 그 비닐로 저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맛이 있다는 거기다가 스틱을 하나 넣어주면 기가 막힐 텐데. 스틱 이쑤시개처럼요. 이렇게 그 쭉 안에다가 튀어나오게. 그 안에다가 예. 그렇죠. 이런 짤막한 스틱 하나 넣어주면 얼마나 고객 감동이에요. 괜찮아요 그거. 예. 예. 그 나는 지금 아이디어- 이제 이 지금 커피 믹스도 뭐 경쟁이잖아요. 동서부터 해가지고 뭐 스테비아 해가지고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그거 붙이면 완전히 히트인데. 그래서 시장 점유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무시 못하는 쪽으로. 예. 카누죠 이게. 카누, 예? 아, 카누도 동서식품인가요? 예. 네네. 왜 공유 네, 공유. 예. 네, 아니, 공유가 잘 안 돼서 예. 네, 그래서 이쪽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네, 가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네. 네, 가격을 올리기 시작해서 계속 원두 가격들이 엘니뇨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계속 같이 올리기 시작하고 그런 쪽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 마진은 더 높아질 수 있겠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동서 많이 올랐네. 예, 저기 며칠 사이에. 그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네. 급등하더니 그다음 뭐 약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경영권 문제 뭐 약간 비슷한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근데 일단 기업 실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예. 그런 변화가 나오는 것 쪽에서 이제 K 드라마 쪽에서 빠지지 않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애들이 뭘 막 지어 먹어요. 근데 저거 그렇게 신기한데?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출이 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K 커피 믹스도 K 특산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래서 수출 쪽 변화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리고 또 이 회사가 그거 담당할 겁니다. 스타벅스의 그 캔 커피 이렇게 그것도 담당하다 보니까 또 맞아요. 하나의 그것도 라이드업도 있죠. 네.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모멘텀이 나오는 것들 갖고 보게 되면은 네. 그래도 지금 상황이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쪽에서 계속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모멘텀이고 수급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장기적으로는 물론 기업 본질이지만 우리가 몰랐습니까 그거? 타라는데 그냥 갑자기 또 한번 이슈를 바꾸고 그죠? 네. 탄력을 받으니까 쫙쫙. 네. 소비재 K 누들, K 커피, 네. 그다음에 K 왓 K 매트리스 매트리스. 네. 그것도 이제 회사 중에서 현대백화점 그룹의 편입된 지누스요. 네. 예. 이것도 지금 실적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한 2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자 단점은 이 회사 보시게 되면은 그 매트리스를 그 랩 같은 걸로 막 말아가지고 한 손에 들 수 있게 딱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택배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만한 걸 매트리스 주문하면 이렇게 떠오거든요. 딱 풀으면은 팽 하고 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간 운송의 혁명을 이룬 회사고 거기서 이제 또 북미 쪽에서 브랜드 1위로 자리하고 있고요. 네. 가성비를 통해서. 네, 근데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게 관세 물리면 끝 아니냐. 그래. 예. 예. 그런데 북미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을성 거기서 그렇죠. 예, 거기서 취급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나오는 변화 보게 되면 생산 법인이 5개가 있는데 인도, 중국, 미국 쪽이 있는데 미국이 약하긴 하지만 거기서 생산하는 걸 거기서
해결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관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겠죠. 다른 쪽들은 역으로 들어온다. 내가 가격 메리트가 더 좋아지겠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 싶고 물류비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이 회사가. 근데 물류비가 지난 여름 때 그 항만 노조 미국에서 그 서부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거 해결되고 SCFI 중심으로 쭉 다시 빠지기 시작하죠. 그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물류비에 도움이 돼서 우리 실적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K 매트리스.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합니다. 뭐 여러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는요, 소비재 가운데 또. 마지막으로는 뷰티, K 뷰티. K 뷰티. 예. 네. 한때 3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다 보니까 다들 그만큼이 안 나왔어요, 다들.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물류비도 물론 있을 거고 그때 또 환율도 약간 좀 꺾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화 때문에 예상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뭐 한 20-30%씩 덜 나오다 보니까 네. 근데 주가는 40-50%씩 빠졌습니다. 그런 과정 쪽에서 아니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하는 업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VT 같은 경우가 여전히 이번에 북미 쪽에서 나오는 온라인 쪽, 말씀하세요. 예? 온라인 쪽, 예. 온라인 쪽이나 블랙 프라이데이 나왔던 예. 오프라인 성과를 네. 보다 보니까 한국 쪽들이 안 꺾이고 계속 수위 차지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 쪽에서 또 수출 같은 경우도 11월 달까지 누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좋았던 2021년도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직 한 달이 더 남았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이 수출 실적이 나오겠죠. 그걸 기반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걸맞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 또 변화가 나올 것이 아니냐 한쪽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화장품 좀 아쉽죠, 그죠? 중국의 경기 확장 예. 이런 그 경기에 대한 이런 걸 기대감으로 그죠? 예. 네. 부양책 기대감이 있었는데 반짝했었고 이후에 흐름들이 지금은 사실 낙폭과대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 화장품 가운데서는 어떤 업체들을 봐야 됩니까? VT는 좀 올랐기 때문에 네. 다른 걸 본다 그러면 저는 톡신, 필러 네. 이쪽도 K 특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성과 내고 있는 파마 리서치, 네 이것도 연어 거시기, 네. 그걸로 잘 만들어낸 PDRN이라고 하는 게 스킨 부스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발라보면 못 참지라고 하는 해외 무슨 뭐 인스타 팔로워가 500만 무슨 뭐 이런 분들이 쓰고 나 써봤더니 좋더라라고 하는데 그걸 잘 보니까 우리 리서치 레몬 리서치가 아닌 파마 리서치 거더라고요. 네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와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휴젤도 마찬가지로 그런 변화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쪽도 좀 있는 분들은 관리 다 하시더라고요. 저만 이러고 살고 있지. 그래서 그런 거 봤었을 때 계속 변화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중에 또 하나가 임용기기 쪽에서 APR. 네. 예, 이 같은 경우도 일단 지난번에 실적 발표 때쯤에서 주가가 좀 출렁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제품을 발표했는데 고주파 쪽에서 나오는 울트라 튠이라고 하는 쪽들이 생각보다 신제품인데 좀 덜 팔렸어요. 재고 잡힌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실적이 좀 두대는데 그래도 4분기는 이런 임용기기부터 다 정수기다. 올해 쪽에 있었는데 와이프한테 네. 고생했다고. 네. 리플이 네. 그래 나 입을 3배밖에 못 먹었어. 와이프한테 이거 선물해야지. 그러면서 툭 사는 네. 이런 자세. 와이프 미안해. 네. 네. 이런 느낌입니다. 네.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미국에선 또 연말 고생했는데 와이프한테 이런 거 선물해야지 뭐 이러면서 네, 나오는 것들이 APR인데 이번에 보니까 APR 매직큐브의 AGR 미니인가 이게 하나 나왔습니다. 약간 좀 가격도 작고 좀 뿌띠 큐티하더라고요. 젊은 아이들이 이런 거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게 되면은 그래서 4분기 실적은 괜찮겠다. 게다가 또 이게 코스피 200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수급이 다음 코스피 200 안까지 해서 또 집중되는 게 좀 나오겠죠. 그리고 보게 되면 일단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말의 이 어려움은 소비주로 돌파하자. 소비 관련해서 네. 라면, 커피, 매트리스, 화장품. 라면을 끓여 먹고 입가심으로 커피를 한 잔 먹잖아요. 그리고 화장 고치고 그리고 매트리스 잠깐 누가 쉬고 이런 컨셉으로 네. 연말을 우리가 소비주에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